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인수분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완전제곱식 또는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거기서 완전제곱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완전제곱식을 2차하고 1차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제곱식 만들 거예요. 먼저 양변을 여기 개수가 1이 아닐 땐 1로 만들어주면서 양변을 a로 나눠주고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그리고 2차하고 1차를 중심으로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1차의 개수에 반의 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x 그리고 이거를 적어줄 때는 반을 적어주면 돼요.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리고 없던 수 이 반의 제곱이 여기에서 사용이 됐으니 4a 제곱분의 b제곱을 썼으니 다시 우변도 똑같이 4a 제곱분의 b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더해준 거예요. 그리고 좌변에 있던 a분의 c가 넘어가서 4a 제곱분의 b제곱에서 마이너스 a분의 c 그리고 여기를 분자분모 4a를 곱해서 4a를 곱해서 통분을 해주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런 x값을 구하기 위해선 제곱근을 구해서 x 플러스 2a분의 b는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고 따라서 x는 여기 4a 제곱이라는 건 근호 바깥으로 2a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여긴 풀마가 있으니까 그냥 2a로만 나와주면 되겠고 2a분의 분모 2a로 똑같으니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때 이것을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 그래서 이것이 근의 공식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접근해 보면 2차 방정식 이거 해가 이렇게 허수의 근, 허근을 가졌을 때 유리수 a 플러스 b 그러니까 실수라는 얘기죠. 자, 얘는 인수분해를 해도 이것이 안 되겠죠. 인수분해가 표현이 안 되니 그럼 근의 공식으로 양변을 3으로 근의 공식을 바로 적용시켜서 봐도 되고 지금은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양변을 3으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5 x 플러스 3분의 4는 0 완전제곱식은 이거의 반 x 마이너스 6분의 5의 제곱 없던 수 6분의 5의 제곱을 그래서 36분의 25를 좌변에서 더했으니 우변에서도 36분의 25를 더하고요. 그렇다면 36분의 25 마이너스 통분해주면 분자분모에 12를 곱해서 48 그러면 36분의 마이너스 23 이렇게 됐고 그럼 x는 제곱근을 구해보면 x-6분의 5는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루트 23i가 되겠고요. 따라서 x는 분모 6분의 마이너스가 넘어와서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3i 그래서 a는 5 b는 23 근의 공식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완전제곱식 한번 다시 연습해 봤습니다. 그래서 둘 더해서 28이 되겠네요.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 근이라는 것은 근과 같은 말 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식을 만족시키는 그 미지수 x의 값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은 모두 다 같은 말 해, 근, 식을 만족시켜주는 값. 그러니까 이것을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해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럼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식에다가 마이너스 4를 x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그게 만족돼야 되니 그래서 16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분배해서 그리고 마이너스 6a. 이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근이라는 건 이 식에서 방정식 2차 방정식이니까 x에 대해서만 2차식이지 이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실수를 a에다가 대입하는 실수를 가끔 해요. 몰라서가 아니라 진짜 실수. 그러지 않도록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는 0이 되는 그러면 20-10a가 0이니까 따라서 a는 2라고 나오게 될 거고 그 한 근이 a 그러니까 2가 또 근이라면 마찬가지로 x에다 2를 대입해주면 4a 마이너스 16 플러스 a 자리에 2 대입한 거고 a가 아니라 k 그리고 k 플러스 1 이것이 0 됐고요. 그러니까 5k가 15가 되면서 따라서 k는 3이 되겠고요. 그래서 a는 2, k는 3 곱해서 6이 되겠습니다. 을 포함한 식이라면 그 절대값 x 이것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대로 나올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로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 이거일 때 분류하면서 식을 표현해서 정리해주면 돼요. 또 절대값 a와 같은 표현이 루트 x제곱 x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근데 보기가 편한 게 루트 x제곱보다는 절대값 x가 보기 편하죠. 그래서 이 표는 이렇게 바꿔서 정리해주면 돼요. 그렇다면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방정식 이것의 한 근이 알파 또는 이거의 근이 알파 또는 베타일 때 근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이것은 양수이니까 그대로 나오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그리고 5가 넘어와주면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8은 0 될 거고요. 인수분해주면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2 그런데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범위 안에서 봐야 되니 마이너스 4는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2만 가능하고 또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이것은 이때는 플러스였고 이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꿔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으로 x는 짝수여서 짝수 근의 공식 그럼 a분의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짝수 근의 공식은 b가 2b 다시 1차의 개수가 짝수일 때 그럼 2b 다시로 ax제곱 플러스 2b 다시 x 플러스 c는 0 이때 근의 공식으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 다시의 제곱 4b 다시 제곱 이게 되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4ac인데 공통인수 4가 묶여져서 근호 바깥으로 2로 나오게 될 테니 2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2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여기 2가 약분되면서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근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요. 짝수니까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ac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2분의 3보다 작을 때니까 플러스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그 중에
따라서 x는 1 마이너스 루트 3만 근이 되겠고요. 그래서 두 근은 2와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라면 3 마이너스 루트 3인 4분이 되겠습니다. 값은 교과서에 들어있는 정의의 문제에 이어서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또 가끔 나오는 문제로 가우스 기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선택적으로, 필수적으로는 아니고 학교에서 했었다면 이것도 해본다면 도움이 될 만한 표현이긴 한데요. 가우스 X라는 건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기호인데 가우스 X는 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 여기 X가 있는데 크지 않은,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큰 정수, 이것을 가우스 X로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요. 그리고 이 표현은 문제에서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정의, 이건 교과서의 표현이지만 이건 교과서 표현이 아니라서 문제에서 사용할 때마다 표현을 할 거예요. 어쨌거나 이것은 정수예요.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래서 가우스 X가 어떤 정수 n이 나왔다는 얘기는 X가 가우스 여기가 n이라는 얘기는 가우스 X가 n, 그럼 이 X는 n과 다음 정수 n 플러스 1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n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그때 가우스 X가 n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가우스 X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가우스 X가 예를 들어 n이라고 나왔다면 n은 정수이고요. 그래서 n보다 크거나 같고 x가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가 될 거고, 그렇다면 가우스 x 대신에 n을 대입해주면 2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인수분해가 2, 1, 4 해서 8에서 1 빼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7이 나오겠고요. 그러니까 2n 마이너스 1 곱하기 n 플러스 4가 는 0. 근데 n은 정수니까 이건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따라서 n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n이 마이너스 4가 됐다는 것은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고, 그래서 x값의 범위는 2번이 되겠네요. 문제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을 식으로 만들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식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될 거고,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땅, 그럼 정사각형을 그려주고, 가로의 길이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x라고 두고, 그랬을 때 가로의 길이는 플러스 6,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5 했을 때 땅의 넓이가 처음 넓이는 x제곱인데요. 거기에 80%, 이거 곱하기 80%, 100분의 80, 80%가 나중에 넓이, 그러니까 x-5 곱하기 x 플러스 6, 이것이 원래 x제곱의 이만큼이래요. 그러니까 양변에 5를 곱해서 여기 약분시켜서 4고 5니까 양변에 5 곱해서 4x제곱은 5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0. 그러니 5x제곱 4x제곱 4x제곱이 넘어가서 빼주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5 곱하기 30. 그리고 두 수의 차가 5 차이 나도록 여기 둘을 곱하는데 3을 이쪽으로 곱해주면 15와 10, 그리고 마이너스는 10에다가 넣어주면 표현이 되겠네요. 따라서 x 플러스 15, x 마이너스 10이 는 0. 근데 x는 변의 길이니까 따라서 x는 10.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0.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써보면 x제곱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복소수 범위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복소수 범위에서 근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근호 안에 들어있는 저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허수가 되겠죠. 그리고 저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그 값이 0이라면은 플러스 0, 마이너스 0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둘 다 더하기 0, 빼기 0 같은 값이니까 이때는 중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는 중근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말을 더 선호해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서로 다른 두 아니죠.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왜냐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이라는 근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이라는 근이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같으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인 거예요. 그리고 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컸다면은 실근인데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 둘이 서로 다른 값이죠. 그래서 이때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허근으로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빼기가 되니까 이때 허수 허근인데요.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 여기에서 전제는 A, B, C가 실수라는 전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저 A는 0이 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것은 근의 종류에 대해서 근의 상태가 어떤지 판별할 수 있는 식, 그래서 이것을 판별식이라고 하고요. 그 판별식을 간단히 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D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D가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짝수근의 공식에서 짝수근의 공식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거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도 짝수근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짝수 판별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짝수 판별식은 4로 나뉘어진 거라서 그래서 4분의 d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여기 1차 계수가 짝수여서 그래서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k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k제곱 플러스 3, 그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보다 크다. 그래서 k제곱 사라지고요. 10k 플러스 25 플러스 3 플러스 28이 0보다 크다. 따라서 10k가 마이너스 28보다 크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8보다 크다. 그린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죠. 이거보다 크다. 그 중에 가장 작은 정수 마이너스 2. 개수의 조건이 주어진 2차 방정식 근의 판별, 그 개수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이런 단서를 주면서 이 2차 방정식의 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직접적으로 문제 들어가서 한번 본다면 이런 식으로 ABC가 실수인데 ABC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줬어요. 그랬을 때 이 근을 판별하면은 근이 어떤 근인지를 판별해 보는데 일단 ABC 사이의 관계, 근의 공식으로 보고 거기에서 판별식을 해보면 판별식 D는 B제곱 2A 판별식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여기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 플러스 4AC 이렇게 되는데 B라는 건 A-C, 그럼 B 대신에 A-C를 대입해서 그거의 제곱 플러스 4AC.
근데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ac가 있는데요. 거기 플러스 4를 했으니까 플러스 2ac 결국 a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겠고요. 실수 a, b, c니까 실수의 제곱이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것은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실근을 갖는다. 맞고요. 중근을 갖는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0보다 클 수도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D가 0인 것도 있으니까 서로 다른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같을 수도 있게, 그리고 허근을 갖는 게 아니어서 틀리고요. 판별할 수 없다. 아니요, 판별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겠고요. 그래서 맞는 건 1번. 유형 8도 비슷한 내용인데 삼각형에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BC가 실수인데 그 실수 중에서도 0보다 큰, 그리고 삼각형의 세변이기 때문에 세변에 대한 조건도 C가 아무리 C를 빗변이라고 했을 때 C가 아무리 길어도 나머지 둘 더한 것보다는 C가 작아야 되겠죠. 이런 전제가 깔려 있게 되겠고요.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의 내용이고, 그 내용들이 찾아진 것 중에 세 개가 다 같으면 정삼각형, 두 개가 같다면 이등변 삼각형, 이 전제 하에서의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켜주면 직각삼각형인데, 그거보다도 작다면, 그 C보다도 작다면 예각삼각형, 변의 길이가 직각일 때 C보다 짧아지면 그러면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직각일 때보다 뒤로 누워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C가 더 길 때 둔각삼각형이 될 거고요. 무턱대고가 아니라 이 전제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2차 방정식,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A, B, C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어떤 삼각형인지, 그러면 D가 0보다 큰데요. 1차 계수가 짝수여서 짝수 판별식으로 반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2AB 마이너스 C제곱, 그것이 0보다 크다. 그런데 여기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 사라졌고요. 그래서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본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듯이 넘어갔더니 이거보다 작대요. 같으면 직각삼각형인데 작으니까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주의해야 될 게, 이것은 예각삼각형이 맞기는 해요. 근데 이것만 보고 무조건 예각이라고 하면 안 돼요. C가 빗변인데도 불구하고 작으면 예각인 거야. 여기서 C가 제일 길다란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각삼각형인 거야. 근데 이런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ABC가 그냥 세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면 A가 빗변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3, 4, 5만 보더라도 5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당연히 크죠. 4의 제곱보다. 이거는 직각삼각형인 거 알죠?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란 피타고라스 수인데, 이게 작다고 해서 얘를 예각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건 예각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고서 예각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전제에서 C가 빗변인데도 작으면은 그러면 예각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예각삼각형, 둔각은 아니고요. 이 전제가 있으니까 빗변의 A인 직각 다 아니고요. 그래서 1번밖에 안 되겠네요. 이 식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다.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다. 그렇단 얘기는, 이게 만약에 는 0이라면은 x-알파, 그러면 x는 x-알파 곱하기 x-알파는 0.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이 알파, 여기에서도 근이 알파, 서로 같은 두 식은 중근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이란 그 말은 중근이라는 거, 서로 같은 두 실근이고요. 그것은 판별식 D가 0이라는 것까지 같이 이어지는 사고가 가능해야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중근이라면, 그렇다면 판별식 D가 0인 거, B제곱 마이너스 C가 0, 4의 C가 0이어야겠고요.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X에 대한 2차식, 이것도 되게 중요한 멘트입니다. 2차식,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항이 존재해야 돼요.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전제가 또 들어가야 되겠고,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실수 K 값은, 그렇다면 완전 제곱식이면 판별식 D가 0 돼야 되니까 판별식 2K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AC K 플러스 1 K 플러스 5, 이것이 는 0 돼야 되겠고요. 전개했을 때 4K 제곱 2배 둘 곱한 거, 그래서 플러스 20K 플러스 뒤에 거 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요거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5인데 4를 곱해서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24K 마이너스 20, 그래서 내려 적으면 0 사라졌고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5, 그것이 0 된 거고요. 따라서 K는 4분의 5가 나와야 됩니다. 2차식이 이것이 x에 대한 xy에 대한 두 1차식의 또는 x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1차, 그럼 x-알파, x-베타 이렇게 1차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근해 공식으로만 표현하면 되겠지만 여기에 y도 등장한다면, y도 등장했는데 y도 1차가 되려면 y한테 근호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개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ky, 하지만 y에 루트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1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근호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근해 공식을 표현했을 때 이 부분이 근호 안에서 무언가의 제곱이 돼야, 그래야 근호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죠. 이게 그냥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하면 되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이게 근호 바깥으로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근호 안에 들어있는 이 D가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할 거예요. 일단 문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x, y에 대한 이런 2차식이 이게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면 x도 1차, y도 1차여야 돼요. x, y에 대한 1차. 그렇다면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는 0, 그럼 x에 대한 2차, 1차, 1차, 나머지는 상수, 그럼 x제곱, 여기는 x로 묶어주는데 짝수 2로 묶어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y 앞에 개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y, 마이너스 2, x, 그리고 나머지가 상수항 m, y제곱, 마이너스 2y, 이것이 는 0. 이것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해보면, 그 판별식을 해보면 판별식 D 짝수여서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m y제곱 마이너스 2y, y제곱에서 m 1에서 m을 빼서 1 마이너스 m y제곱, 2차는 여기 마이너스 4y, 여긴 플러스 2y, 그 마이너스 2y가 되겠고, 상수항이 여기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근데 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근호 안에서 이것이 t제곱, 그때 근호 바깥으로 근호 떼고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또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 d 다시 짝수여서 짝수 판별식으로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4 1 마이너스 M, 그것이 는 0. 그러면 1에서 4를 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4M 이 0이고요. 따라서 M은 4분의 3이 돼야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근이라는 것은 식에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되니까 x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베타가 근이라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x-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는 0이 될 텐데,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여기에서 두 근도 알파 베타, 여기에서의 두 근도 알파 베타. 그럼 이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이어야겠죠. 그래서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양변을 a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 두 2차 방정식이 서로 같으니까 개수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두 근에다가 두면서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 마이너스를 얘한테 넘겨주면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아야 되고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가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근 그리고 여기 a, b, c는 개수이죠.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2차 방정식에서 2차의 개수를 1로 맞춰줬을 때 두근의 합은 1차의 개수의 마이너스 해준 거하고 같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 상수항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직접 표현해도 되고요. 또는 근이라는 걸 근은 인수가 있어야 반드시 근이 될 테니 이런 인수의 표현 또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표현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어요.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거의 값은 그렇다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래서 2분의 3 그래서 여기를 합과 곱에 대한 식으로 변형을 해주면 그럼 여기 차의 모습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여긴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곱 플러스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합이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두근의 곱이 2분의 3 여기도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두근의 곱 2분의 3 그래서 9에서 3 빼서 6 약분시켜서 2 9에서 6을 빼서 3 따라서 2 라고 나오겠습니다. 근이라는 것은 식을 만족시켜주는 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해 준 것도 만족해야 되고 x자리에 베타를 대입한 것도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문제 들어가서 본다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을 표현했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2차식이 있는 것은 여기에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파를 대입해주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 그것이 0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0을 빼도 식의 값은 변하진 않겠죠. 그래서 알파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를 빼면 0을 뺀 거니까 모양은 변해도 값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알파 사라지고 플러스 알파 2에서 1에서 2 빼서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그러면 이것을 전개한다면 근의 공식으로 알파하고 베타를 찾아서 1 빼고 곱해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여기에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를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5고요. 두 근의 곱은 2니까 두 근의 곱에다가 2 대입하고 두 근의 합에다가 5를 대입해서 3에서 5 빼서 마이너스 2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에 대한 조건으로 두 근 사이에 어떤 관계를 제시해 준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두 근 그러면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두 근에 대한 관계를 얘기해 준다면 예를 들어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m 대 n이라고 표현해 준다면 실제 값이 mn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m 대 n 이거에 똑같이 두 근을 m알파, n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겠고 이것이 비슷한 말로 다른 한 건의 k배 여기 하나를 기준을 1이라고 본다면 m으로 나눠주면서 n분의 n 그러니까 n분의 n 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은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다른 근을 k배 그래서 알파 그러면 k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근의 차가 k라면은 k만큼 차이가 나니까 하나를 기준 잡아서 지금 여기는 뭔가 한 근을 알파라고 기준 잡아서 k배 알파라고 기준 잡아서 k만큼 차이가 나니까 플러스 k 또는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그리고 두 근의 차라면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루트 누가 양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줄 수도 있는데 절대값을 표현해주면서 두 근의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런 관계를 활용해 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두 근의 차가 k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고 또 두 근이 연속된 어떤 정수 자연수 그렇게 표현됐다면 하나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1 큰 거 또는 1 작은 거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고 연속한 두 짝수 그러면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2 또는 사이에 있는 홀수를 기준 잡아서 하나는 작은 근, 하나는 그 홀수보다 큰 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걸 문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2대 3 그러면 하나는 2알파 다른 한 근은 3알파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시켜서 보면 여기는 두 근의 합이 5알파인데 그것이 5k 아하 그러면 알파가 2k, 3k 이런 식으로 두 근을 알파 대신에 k를 대입해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두 근의 곱 그것이 2k 곱하기 3k인데 걔가 2k 제곱 플러스 1 그럼 6k 제곱이 2k 제곱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k 제곱이 1이 된 거고 4k 제곱은 1 따라서 k제곱이 4분의 1이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그 중에 음수 k값 따라서 음수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미정계수 구하기 이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활용해 주면서 자 문제로 직접 들어가 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차의 제곱이 4 차의 제곱이라면 이것은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의 중거하고 같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은 k 플러스 1 그거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두 근의 곱은 k 플러스 3 그것이 4 그러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그 마이너스 15는 0 그러니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3은 0이고요. 따라서 k는 5 또는 마이너스 3 양수 k라 그랬으니까 양수 k는 5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미정계수 구하기 여기도 바로 들어가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이 a가 돼야 될 거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b인데요. 그러니까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인 a와 알파 베타인 마이너스 b 이것을 두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두 근의 합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근의 합 a-b 그것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 플러스 2와 같고 여기는 합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b인데 그것이
개수 b와 같은 거고요. 따라서 여기는 a가 사라지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인데 b에다가 마이너스 b 약분시켜 여기는 b가 약분되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4와 1 더해서 5가 되겠습니다.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2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는 그렇다면 두 근의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더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것이 두 근의 곱인데 위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 3분의 2가 되고 두 근의 곱을 구해보면 3분의 5가 되니까 거기에 대입해주면 3분의 2 빼기 2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고 알파 베타는 3분의 5 거기에서 알파 베타인 3분의 2 빼고 1 더하면 2 따라서 그런 2차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 일단 2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플러스 3분의 4x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해준 게 1차의 개수로 그리고 두근의 곱이 2는 0인 2차 방정식에 양변에 3을 곱해서 2차의 개수가 3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은 0이 되겠습니다. 잘못 보고 푼 문제 잘못 보고 본 2차 방정식은 잘못 본 거는 그럼 실수한 건 잘못 본 건 보지 않고 잘 본 거만 잘 본 부분을 거기를 표현해 주면 돼요. 2차 방정식을 풀 때 x의 개수를 b로 잘못 봤다. 그 얘기는 1차만 잘못 봤고 나머지는 잘 봤다는 얘기니까 x제곱하고 ax제곱하고 c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수항을 잘못 봤다는 얘기는 그러면 상수항 빼고 ax제곱 플러스 bx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예요. 잘못 본 부분만 안 보고 잘 본 것만 봐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수지 경수가 방정식을 푸는데 수지는 1차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이렇게 나왔대요. 그렇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 그리고 곱이 마이너스 5인 2차의 개수를 a라고 놓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인데 1차를 잘못 봤다 그랬으니까 이거 안 보고 나머지 제대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수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이렇게 됐대요. 그렇다면 두근의 합이 4고 두근의 곱이 합차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2차의 개수가 a인 x제곱 그리고 합이 4니까 마이너스 4x 곱 플러스 1은 0 그런데 상수항을 잘못 봤다 그랬으니까 이거 잘못 봤으니까 나머지가 제대로 봤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둘을 조합해서 보면 a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이것이 제대로 본 표현이 되겠어요.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2차의 개수가 어떻다라고 말한 적이 없네요. 그런데 어차피 방정식이니까 a를 약분시켜서 양변을 a로 약분시켜서 봐도 똑같은 모습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식을 인수분해한다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유리수 범위 안에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무리수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허수를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 실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가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무리수로 표현된 건 기본적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근의 공식으로 x값을 구해서 그거 가지고 인수분해 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근이 나온 거 가지고 여기에서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 나왔다면 그거 가지고 인수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방정식이 아니라 인수분해를 요구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한 척 근의 공식으로 찾은 걸 가지고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에 들어가서 한번 직접 본다면 이 2차 방정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보이죠. 크로스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짝수니까 짝수 근의 공식으로 직접 해보면 a분의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i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i인데요. 근의 공식으로 이렇게 근을 구해놓고 인수분해 한 척 x에서 이거 뺀 거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i 곱하기 x에서 이거 뺀 거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인수분해 한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러면 얘가 되겠네요. 2차 방정식 x에 관한 식 1 fx 해서 는 0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근이라면은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만족하는 거니까 f 알파도 0, f 베타도 0 이게 될 텐데 그때 f ax 플러스 b는 0 요거의 두 근이라면 x가 있던 자리에 이거를 대입해서 정리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치환이라고 봐줄 수 있어요. 얘를 t라고 치환해주면 ft 그러니까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 t에 대한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저기 x에 대한 걸로 표현했으니까 이것을 라지 a와 라지 b가 두 근이라고 해본다면 그렇다면 x에 대한 식으로 다시 환원시켜주면 ax 플러스 b 여기에 두 근이라는 것은 식을 만족시켜주는 x의 값이 근이니까 이것이 a인데 그럼 이걸 만족시켜준 x값이 a 알파 플러스 b 이게 한 근, 다른 한 근이 a 베타 플러스 b 이것이 지원된 a와 지원된 b의 역할을 각각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알파라는 것은 넘어가서 이것이 알파니까 라지 a 마이너스 b 나누기 a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공식으로 외운다기보다 관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할 것이고 그 관계로부터 찾아갈 수 있으면 되겠어요.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본다면 여기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 두근의 합이 7 그럼 fx가 x에 대한 2차식인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2차의 계수가 1이라고 잠시 치면 x제곱 두근의 합이 7이니까 마이너스 7x 두근의 곱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플러스 k는 0 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2차 방정식에 f 5x-4 그렇다면 x가 있던 자리에 5x-4를 대입하는 거 있기는 해요. 5x-4의 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5x-4 플러스 k는 0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식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근데 식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관계 활용인 거예요. 관계 활용인 것이고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두 근의 합이 7인데요. 근이라는 것은 여기를 잠시 t라고 치환해주면 ft 그러니까 여기를 식으로 표현해줬던 이유는 이거 대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t를 대입해도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x가 있던 자리에 t를 대입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k는 0 x가 있던 자리에 그냥 t만 들어갔을 뿐이고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나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나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라지 a, 라지 b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인 a 플러스 b 이것은 7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것은 이 t의 근인데 t는
x-4를 치환한 거였었으니까 a라는 것은 5α-4인 것이고 근이라는 건 이 식을 만족시켜준 x의 값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b는 5베타-4가 이 a, 라지 a, 라지 b의 모습일 테고 그걸 더해서 7이 나올 거예요. 치환했던 거에서 두근의 합이 7인데 환원시켜주면 t자리에 5x-4 대입하니까 그걸 만족시켜주는 값으로 x의 값을 알파, 베타로 각각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 5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8이 넘어가서 플러스 8이니까 그래서 15, 따라서 5로 약분이 되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두근의 합은 여기에서 근이라는 것은 x의 값을 말하는 거죠. 그 x의 값이 알파, 베타라면은 그 모습이 5알파-4 그리고 5베타-4 그렇게 라지 a와 라지 b로 치환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두근의 합은 3. 2차 식에서 F알파, F베타가 K라는 것은 이것은 나머지 정리처럼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fx, x에 관한 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a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이다. 그때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식에 대입했을 때 f알파, 여기 x가 알파일 때 0 됐다면 여기가 0이니까 사라지고 이것이 r알파하고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가 활용이 된 거야. 그래서 알파를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k, 베타도 k. 그런데 fx는 2차식인데요.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k고 그리고 x-베타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k인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k가 넘어서 나머지가 k란 얘기는 남김이 없었다면 fx에서 k를 빼주면은 그렇다면 x-알파 곱하기 x-베타로 나눠 떨어지는 이것이 인수를 가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 이것을 식으로 새로운 어떤 px라고 하면서 이게 x에 대한 어떤 식의 두 인수가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f알파, f베타는 2. 그러니까 x에 대한 요 fx는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x에 관한 식이 있는데 f알파가 그러면 이것은 fx에서 2를 빼면 그것이 나머지가 0,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는 2차식 인수분해가 되는 이런 모습일 때 거기에서 두 근이니까 이것이 x-알파 곱하기 x-베타 그거 전개한 게 이거하고 같다는 얘기죠. x-알파, x-베타가 그러니까 이것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고요. 그렇다면 fx라는 것은 양변에 2를 더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인 거고 이때 2차의 계수가 1이라면 fx의 2차의 계수가 1 여기는 a가 있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2차의 계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f-3 x가 있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9 플러스 12 마이너스 6 그래서 15가 되겠습니다.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건데 근데 근이 이렇게 무리근을 가지는데 유리계수였다면 근의 공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근데 여기 a, b, c가 유리수이고요. 근데 근의 공식으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에서 이것이 무리근을 가졌다면 얘는 유리수고요. 여기도 유리수고 무리수가 나올 수 있는 구석은 요 녀석 때문에 무리수가 등장하겠죠. 근데 이것이 무리수가 되는데 그 앞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계수가 유리계수일 때 무리근을 가졌다면
반드시 두 근에 대해서는 루트 앞에 플러스와 루트 앞에 마이너스, 무리수 앞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부호가 다른 두 근, 알파는 k 플러스 그리고 베타는 k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두 근을 가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실계수, 여기의 계수가 실수일 때 허근을 가졌다면 허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실수, B도 실수, 그럼 허수가 나올 수 있는 건 이 부분 때문에 허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앞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계수일 때 한 근이 K 플러스 BI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다른 한 근은 K 마이너스 BI, 반드시 다른 한 근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들을 켤레라고 얘기를 하죠. 반드시 켤레근을 갖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들어서 보면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이렇게 무리근을 가졌어요. 그런데 유리수 AB, 계수가 유리계수네요. 그렇다면 얘를 유리화했을 때 분자 분모에 5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주면 분모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25에서 3 빼서 22분의 22 곱하기 5 플러스 루트 3. 여기에 이렇게 약분될 거고요. 5 플러스 루트 3이 한 근이었어요. 그러니 다른 한 근은 이거의 켤레근 5 마이너스 루트 3.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이런 켤레근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 근의 합은 10, 두 근의 곱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 25에서 3 빼서 22. 그러니까 두 근의 합 a 플러스 3, 이것은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해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3이고요. 두 근의 곱 3b 마이너스 5, 그것이 두 근의 곱 22, 그래서 3b는 27, 따라서 b는 9, 그래서 b에서 a를 빼서 9 플러스 13인 22가 되겠습니다.